네, 일정성분비 법칙, 야동, 필수입니다. 필수 단계예요. 먼저 퀴즈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상품 있습니다, 상품. 우리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 가장 먼저 풀어서 선생님에게 가져오는 학생은 상품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겁니다. 이 하나에 10g짜리 알약들이 들어있는 약병들이 있어요. 총 10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9g짜리 알약이 들어있는 약병이에요. 편의상 지금 노란색 약을 9g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 노란색 알약이 들어있는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구분해 주려고 노란색으로 했지만 생긴 건 똑같습니다. 질량만 달라요. 우리 손으로는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한테 여기 저울이 하나 있어요.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전자저울입니다. 우리가 이 저울을 단 한 번만 사용해서 9g짜리 알약이 들어있는 약병을 찾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울을 한 번만 사용해서 9g짜리 알약이 들어있는 약병을 찾아라. 이게 문제입니다. 각 약병에서 알약은 몇 개를 꺼내든 상관없어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무한대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힌트는 여기 약병에다가 이 번호를 붙여도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어느 약병에 어떤 티가 났을 때 어느 약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맞히시는 분에게 상품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컵라면으로 할까요? 빵으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똑같은 알약은 한 개가 있으면 10g이고요. 두 개가 있으면 20g이고요. 세 개가 있으면 30g이고요. 그쵸? 네 개가 있으면 40g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약이 있으면 개수가 많아질수록 뭐예요? 질량도 똑같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 한 개의 질량을 알고 있으면 똑같은 애들이 모였을 때 그 녀석의 질량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활동지 네 번째, 처음에 이상한 반응이 있죠. 자, 여기 HgSCN2라고 나와 있는 물질입니다. HG, 순하고 SCN2란 얘기는 요 S와 C와 N이 이렇게 뭉쳐진 한 덩어리짜리가 두 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HG에 요 덩어리들이 두 개 붙어 있다는 거예요. SCN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물질에다가 불을 샥 붙이고 나면 뭔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 생깁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 이걸 무슨 변화라고 하느냐. 이제 좀 지겨울 만도 하죠. 그리고 이 물질의 무엇이 바뀌기 때문에 원자 땡땡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원자 가지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원자 뭐뭐가 다르면서 같은 물질일 수 있느냐. 원자 뭐뭐가 다르면 물질이 같을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같은 물질이란 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A랑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여기서 C라는 물질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 C는 구성이 A, B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요. 그런데 어떤 반응은 A랑 B 똑같이 더했더니 D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A, B, A 이런 식으로 있는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A랑 B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다릅니다. 그럼 과연 이 C와 D를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소가 같더라도, 즉 재료가 같더라도 이 구조가 다르면 과연 이 두 녀석이 같은 물질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같은 물질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뭐가 같은 걸 같은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거고요.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그랬죠? 성분비가 뭐냐? 생각해보면 성분이란 건 무언가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을 성분이라고 하지요. 그럼 성분 비율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몇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느냐. 그래서 개수 비율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질량이 얼마냐. 그래서 질량 비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부피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부피 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성별 비율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해서 비율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부피라든가 질량이라든가 개수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느냐, 어떤 성분비를 얘기하겠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죠. 수학여행에서 남학생 10명 똑같은 체중입니다. 다 60kg이에요.
그다음 여학생은 45kg. 조금 무거운가요? 네, 45kg 32명이 있습니다. 남학생은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둠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공평하다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둠 구성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공평하냐? 공평하다는 걸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별이라든가 뭐 체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둠들을 각각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성격의 모둠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모둠을 짰을 때 인원이 몇 명이 남겠느냐? 딱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평이라는 것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분비라는 걸 얘기하려면 뭐겠어요? 아하, 어떤 것의 비율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물질이란 뭐가 같아야 같은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겠느냐. 그 다음에 성분 비를 얘기할 때는 어떤 걸 이루는 성분들의 비율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뭘까? 네, 어떤 화학 반응을 할 때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반응 물질들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성분들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질량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뭐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질량, 개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질량 비율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이오딘화 이온과 나비온이 만나면요. 요런 아이오딘화 나비라는 녀석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오딘화 나비라는 건 뭐가 똑같아야 되겠느냐? 배열이 똑같아야 됩니다. 원자들 사이에 배열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오딘화 이온 2개마다 나비온 1개가 만납니다.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날 때 역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만나요. 지금 보면 개수가 언제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얘기하는 건 질량 비율을 얘기한다. 여기서 산소는 2개가 꼭 붙어있지만 마그네슘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아이오딘화 이온도 따로따로 이런 거 각각의 입자 혹은 분자, 이온 이런 얘기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일정한 성분비를 가지고 화학 반응을 한다. 누구 사이에 반응물질 사이에 일정한 성분비가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질량 비를 가지고 얘기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